그런 건데, 자, 가산세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, 이건 뭐, 살짝 메모하세요. 노트에 없습니다. 예. 자, 가산세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세법의 시스템을 끌고 가냐면, 국세기본법에 가산세를 두고, 또 하나는 개별세법에 가산세를 두고, 이렇게 두 방향으로 움직여요. 자, 세금 계산서가 제일 중요한 세금은 무슨 세금인가요? 부가가치세죠.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했거나 가공발급했거나 위장발급했거나 그런 건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요. 가산세가. 그럼 그 세금의 특징을 해당하는 가산세라는 거죠. 그죠? 자, 그런데 부가세 신고해야 안 해요? 법인세요? 소득세요? 공통적이죠? 그런 건 여기 있는 거예요. 그런 건 국세기본법에 있는 거예요, 가산세가. 그러니까 국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적용하고 해당 세금에 특정해서 적용해야 되는 건 해당 세금의 세법에 규정을 해서 적용하도록. 지금 그렇게 가산세 체계가 이원화돼 있어요. 쥐인가요? 네. 자,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얘는 아니고요. 지금 요거예요. 요건데 이 국세기본법 가산세가 우리가 첫 번째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. 칠판 작으니까 가산세 글자는 좀 생략할게요. 타이틀 있으니까. 자, 그런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있는 게 아니라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가 있어요. 그런데 올해까지는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납부불성실 가산세, 환급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년부터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명칭이 바뀝니다. 근데 명칭을 왜 바꾸냐면 본질적인 내용이 변화가 없는데 이름만 바꾸면 그건 뭐 옷만 갈아입힌 거잖아요. 그게 아니라 가산금하고 가산세,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쳐버립니다. 내년부터는. 이게 그래서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가 돼요. 그런데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보세요.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요 시점에 신고서가 어떤 식으로 꾸며졌는가 스탁의 관점으로 그 상태를 바라다보고 가산세율을 정해요. 자, 보세요. 신고를 안 한 사람이 더 죄가 큰가요? 신고를 조금이라도 좀 했는데 적게 한 사람이 좀 죄가, 죄라고 하면 좀 그렇고, 잘못이 좀 큰가요? 예, 그래서 가산세는 불성실함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불성실함이 크다면 가산세율은 높게끔 우리가 입법을 합니다.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율은 기본적으로 세액의 20%예요. 만약에 세액이 100만 원이면 가산세, 무신고 가산세가 얼마입니까? 20만 원. 20%니까 세액의 20%예요. 그래서 얘는 무신고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과소신고가 있어요. 신고불성실 가산세 종류가. 근데 어느 게 더 잘못이 크다고요? 예. 그래서 얘가 20% 정도 가산세예요. 근데 우리가 가액의 20%가 아니라 뭐의 20%라고요? 세액의. 그런데 과소신고 가산세는 10% 정도의 가산세를 때립니다. 세액의 10%예요. 아니 10% 차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. 2배 정도 차이 나죠. 굉장히 큰 겁니다. 그런데 보세요. 이 사람이 이중장부 작성한 거예요. 이중장부. 이 사람이 가짜 계약서 쓴 거예요. 대표적인 거예요. 차명계좌 쓰고요. 가공, 거짓 뭐 이런 계약하고요. 이런 거 부정해야 안 해요. 그걸 우리가 부정이라 그래요. 그러면 잘못이 더 큰가요? 똑같은가요? 더 크죠? 그럼 가산세가 더 높아요.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이. 그런데 우리나라 거 말고 이 사람이 어디다가 짱 박은 거냐면 케이만 군대예요. 버진 아일랜드예요. 그건 국세청이 잘 찾기 쉬워요, 어려워요? 그걸 국제부정이라 그래요. 그러면 가산세율이 60%입니다. 역외 탈세 때려잡겠다고. 자, 이제 부정은 아니 이 가산세 하나가 60%라고요?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 하나가 60%예요. 박살 납니다. 박살. 자, 이게 국제는 60. 아이고 이거 칠판이 작아서 이렇게 할게요. 그냥 60%, 40%. 자, 그런데 얘가 국제부정이에요.
국내 부정 40%예요. 국내 부정은 40%라고요. 근데 과소한 부정도 과소 신고가 부정이야 그것도 40%예요. 부정하면 40%예요. 그냥 부정하지 않으면 무신고하고 과소신고는 가산세율이 다르잖아요. 근데 여기는 부정은 과소든 무신고든 다 부정하면 60이나 40이라고요. 그런데 남의 나라에 있는 자료라면 그 해당 부분은 가산세율이 60%고 국내 부정은 40%라고요. 그러면 제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볼게요. 근데 위장 발급을 한 거예요. 위장 발급이 뭐예요? 이거 잠깐 죄송합니다. 제가 안 갖고 왔어요. 빈 거네.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아이파한테 팔았는데 아이파가 얼음 파워풀을 끊어달라고 그래서 얼음 파워풀 끊어준 거예요. 물건 팔고. 그럼 가공이에요, 위장이에요? 위장이죠? 그럼 그거 부정이에요. 그럼 걸리면 세액의 40%죠? 네. 그런데 이게 발급 금액의 2%를 가산세로 또 뜯어맞습니다. 그게 위장 발급 세금 계산서 가산세예요. 부가가치세 있죠, 그건. 근데 얘는 가액의 2%예요. 그럼 가액은 세액으로 하면 가액의 2%는 세액으로 하면 몇 프로예요? 20%죠. 그래서 위장 발급 걸렸다 그러면 일단 60% 놓고 시작합니다. 저희들이. 가산세를. 왜냐하면 신고불성실인데 부정이잖아요. 그리고 개별세법에 부가가치세법에 위장 발급 가산세가 가액의 2%인데 걔는 세액으로 하면 20%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 60%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. 국제게 아니라도. 그 세금 1,000만 원이면 600이죠? 가산세를 알면요. 깜짝 놀랍니다. 그래? 그럼 1,000만 원인데 본세가 1,000만 원인데 가산세가 1,000만 원 넘을 수 있겠네? 넘어요. 쉽게 넘습니다. 해보면 이거 걸려요? 박살납니다. 박살납니다. 이거 걸리면 국제부정 걸리면 작살나요. 자, 그런데 자 얘는 올해 개정사항이 없어요. 내년까지도.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. 보세요. 이거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. 지금 고지서가 날아가죠. 고지서가 날아갔는데 이때까지 세금을 안 내요. 고지서가 날아갔는데 세금을 안 내면 그때는 가산금이라고 했어요. 그때는 가산금. 근데 그 가산금은 3%였어요. 만약에 1억이면 3%면 얼마죠? 가산금이? 300만 원이죠. 그렇죠? 근데 이 가산금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제재가 아닙니다. 왜냐하면 연체이자 쪽으로 받는 거예요. 저도 집에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관리비 안 내면 연체이자 있어요? 없어요? 있어요. 핸드폰 요금? 있어요. 그건 누구나 때릴 수 있는 거예요. 세금만 국가나 지자체가 때릴 수 있는 거지 가산금이라고 하는 거는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해진 날짜까지 고지서를 보냈는데 안 내면 핸드폰 요금이든 가스 요금이든 아파트 관리비든 뭐든 다 때릴 수 있는 게 가산금이거든요. 근데 세법도 가산금이라고 했어요. 그걸 3%. 그리고 올해까지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지금 요거 가산금 3%지 안 내면 그리고 요 기간 있죠. 요 기간 세금 안 냈잖아요. 그 다음에 요 이후에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걸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때리는 거예요. 올해까지는. 가산금 따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따로 이렇게 때려서 합치는 거라고요. 근데 가산세하고 가산금으로 하는 거지 전체를 가산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. 근데 내년부터 납부지원 가산세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. 이제 가산금도 납부불성실 가산세하고 합쳐서 납부지원 가산세로 하겠다.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가산금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. 이제 세법에서는 못 보게 되는 용어입니다. 물론 과거 거에 대한 가산금은 여전히 우리가 적용이 되겠지만 이제 2020년도부터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.